24페이지 1강 갑시다. 25페이지 아니에요? 25페이지 문단 번호부터 써볼까?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 둘, 서희. 가는 3개 문단이고요. 나 문단은 좀 더 많아요. 둘, 셋, 넷, 한사람 졸리다고 뒤에서 뭐라 꼬시라고래요.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자. 요런 글, 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주제통합지문이라고 부르지? 주제통합지문. 주제통합지문이고, 이런 거는 이제 하나씩 가 먼저 보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나 읽고 나와 관련된 문제 푸는 거야. 그런데 이런 주제통합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거의 90% 이상이 논지전개 방식 문제야. 논지전개 방식 문제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 문제 구성이랑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온다고? 첫 번째 문단에 항상 뭐가 나와? 화제, 논제, 즉 말할 거리가 나오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 한번 가봅시다. 고전적 기술 철학은 개별적인 기술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고전적 기술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엘르일과 마르쿠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엘르일과 마르쿠제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어디가 돼? 여기가 됩니다. 엘르일과 마르쿠제야.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고 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엘르일과 마르쿠제 공통점이 있겠죠? 얘네들은 둘 다 뭐 하는 사람이야? 무슨 철학자? 고전적 기술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뭐가 되겠어? 고전적 기술 철학인 거지. 자, 이거는 고전적 기술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전적 기술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 2명, 엘르일과 마르쿠제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면 고전적 기술 철학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 그럴 때는 저 문장을 읽는다기보다는 저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가 보자고. 자, 저 문장, 한 문장이죠. 2줄로 된 고전적 기술 철학의 키워드 뭐 있냐? 그렇지. 현대 기술에 대해 비판적 고찰. 이게 첫 번째 키워드야. 또 하나는? 그렇지. 포괄적 기술 일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더 쉽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적 기술 철학에 대해서 말할 건데 고전적 기술 철학이 뭐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포괄적 기술 일반. 두 번째 현대 산업사회를 뭐 하는 거야? 현대 기술의 비판적 고찰 요거야. 요거 키워드를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갑시다. 두 번째 문단 누구 먼저 나와? 엘릴 먼저 나오죠. 원래는 선생님이 인물이 나오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누가 봐도 뒤에 엘릴과 마르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안 했고 여기다가 엘릴에다가 동그라미 쳐도 되지만 네모를 쳐놓을까 봐요. 여기가 엘릴이겠고 그럼 뒤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마르쿠제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이 마르쿠제가 나온다는 거야. 세 번째 문단 마르쿠제. 자. 25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자, 그럼 첫 번째 엘릴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엘릴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항상 여기는 엘릴의 주장이잖아. 항상 또 키워드 작아봐. 엘릴의 주장은 뭔데?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라고 했죠. 무슨 관점에서?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 뭐? 자율적 기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율적 기술론은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일단 자율적 기술론에 대한 뭘 설명해 준다? 개념을 설명해 준다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쳤단 말이야. 쳤는데 뒤에 뭐가 나와? 개념이 안 나와. 도구적 기술론과 대비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그렇지. 도구적 기술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도구적 기술론에서는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도구적 기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자율적 기술론이 중요한 거야. 자, 도구적 기술론 갑시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인간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이게 도구적 기술론이야.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자율적 기술론이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자율적 기술론이 나옵니다. 엘릴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이게 뭐야? 자율적 기술론이지. 근데 여기 그 내용이 빠졌으니까
자율적 기술은 여기 선생님 이렇게 화살표 해줄까 봐 여기서부터 자율적 기술론이 된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다시 봐. 뭐라고 했냐면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자율적 기술론 관점 나오죠?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기술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뒤에 나올 거라는 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엘릴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자율적 기술론이죠. 기술은 오직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므로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자율적 기술론일 거야. 다음, 이는 자율적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전통적 의미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가 1, 뒤가 2일 거야. 그럼 여기서 자율적 기술론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야. 또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가 1이 될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자율적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전통적 의미에서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어떻게 역전되었다. 그래서 자율적 기술론 앞에서 인간과 기술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또한 엘리는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일반화되고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거 두 가지야. 그래서 번호를 매겨주면 여기가 1,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이 사회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주체가 기술되고 인간이 객체가 돼버리는 거. 두 번째,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대한 뭘 상실했어? 비판력을 상실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 거야. 엘릴은 이거 문제점이죠. 이게 현대사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하여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비판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요 밑줄이 여기만 있으면 안 돼. 엘릴의 주장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엘릴의 주장 몇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잘 봐. 엘릴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어. 그래서 엘릴의 자율적 기술론 설명했고요. 현대 사회의 기술이 인간을 객체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인간은 비판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지. 이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까지가 엘릴이야. 엘릴. 됐어? 자, 엘릴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 이제? 마르쿠제가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그냥 마르쿠제죠. 마르쿠제도 결국은 무슨 주의자야? 고전적 기술 철학자가 되겠지? 자, 마르쿠제도 고전적 기술 철학자입니다. 가보자.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키워드 자꾸 잡으란 말이야. 마르쿠제는 일단 1차적 사회에 대한 비판 중심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차적 사회가 뭔지 모르겠지? 그러면 1차적 사회에 대한 뒤에 내용이 나올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했단 말이야. 그럼 밑줄은 일단 앞에서도 엘릴이 첫 번째가 밑줄이었잖아. 얘는 과학적 기술의 관점에서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1차원 사회가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1차원 사회를 설명해 주는 거야. 1차원 사회란 인간의 비판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을 억압하여 존속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거야. 1차적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인간의 비판 능력을 제거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비판 능력이 없는 사회야.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겠지. 1차원적 사회에서 기술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다. 자, 이데올로기 무슨 뜻입니까? 이데올로기 무슨 뜻이죠? 이데올로기 무슨 뜻이에요?
하이라이트가 너무 세다잉.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다. 이건 너무 안 보이나? 보이나요? 이렇게.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념입니다. 지배 이념. 이념이죠. 자, 다시 가볼게요. 1차원적 사회에서 기술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배 이념이 된다는 거야. 즉, 여기선 기술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이념인 거야. 즉 기술이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다라는 거야.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거야. 어디에? 정치 도구로. 이 말 잘 봐. 기술이, 여기서 기술이야.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거야. 이 기술이 누구에게 이익을 제공해 준다고? 권력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 권력자에게 집중되지. 이게 잘못된 사회란 말이야. 이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보이게 하는 것이 기술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너무 깊이 이해하지 마. 마르쿠제가 1차원적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니까. 다음, 마르쿠제에 따르면 산업혁명 초기에 시대예요.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스스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되고 산업사회가 성장하면서 산업사회 기술은 오히려 개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개별 주체는 내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기술의 창조자였던 인간이 비판적 사회를 하지 못하는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인간을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시킨 거야. 기술이. 알겠어요? 그럼 마르쿠제가 바라보는 인간과 사회 위기 상황이란 기술이 인간을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시킨 거야. 1차원적 인간이 뭐였죠? 비판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그는 기술이 이미 사회를 지배하는 파괴적인 정치적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왜? 기술이 이미 뭐에? 정치의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는 정치가 변혁되어야 한다라고 본 거야. 자, 이렇게 첫 번째 문단 봤어요. 다시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 고전적 기술 철학입니다. 얘는 포괄적 기술 일반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을 비판적으로 봤어요. 여기는 엘릴과 마르쿠제가 있어요. 키워드만 잡아가세요. 엘릴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야. 자율적 기술론에 대한 설명 여기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주객이 바뀌었고요. 또 비판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릴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건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이거야.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 위기를 분석했어요. 1차원적 사회는 어떤 사회? 인간이 비판력을 상실한 사회가 되겠죠. 이 사회에서 기술은 정치 지배 이념이 된 거야. 정치 지배 이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창조에 따른 인간이 비판적 사회를 하지 못하는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한 거야. 기술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 왜? 기술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어요. 이렇게만 보고 나서 바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까 선생님이 했죠. 주제 통합의 첫 번째 문제는 다 뭐가 나온다고요? 논지 전개 방식이 나옵니다. 우린 지금 가와 관련해서 봤으니까 가만 봐. 이 두 개 보지 말고 여기 봐야 되겠죠. 가. 세 개만 봅시다. 가. 특정 기술 철학자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뭐야? 고전적 기술 철학에 대한 설명과 대표적인 철학자 2명 나와 있지? 기술 철학자 견해가 지닌 한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는 X입니다. X. 2번, 4번. 가나 모두 기술을 바라보는 기술 철학자의 논쟁을 소개하면 논쟁을 소개했습니까? 이거 논쟁을 소개했다고 하면 이 논쟁은 서로 말다툼하는 거잖아. 말로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논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뭘 찾으면 돼? 쟁점을 찾아야 돼. 쟁점. 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냐 이거야. 근데 얘네 둘 다 마르쿠제하고 엘릴 둘 다 무슨 철학자야? 고전적 기술 철학자지? 그러니까 얘는 쟁점이 없어. 그러니까 논쟁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요. 가 기술 철학이 주목하는 측면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철학자의 견해를 소개했다. 여기 대표적인 철학자는 누구죠? 엘릴과 마르쿠제가 되겠지. 그러면 기술 철학이 주목하는 측면은 뭐죠? 찾아보세요. 본문에서. 고전적 기술 철학이 주목하는 측면은 어디야?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포괄적 기술 일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고전적 기술 철학은 포괄적 기술 일반을 제시해 준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엘릴과 마르쿠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1, 2번 아니면 5번. 요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가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4번. 얘는 사실적 사고고요. 이런 문제를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라고 합니다.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는 어떻게 푸냐면 키워드를 찾아가면 돼요. 키워드 잘 찾아가 보자. 하나씩 가봅시다. 첫 번째 1번 선택 키워드는 마르쿠제고요. 두 번째는 도구적 기술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릴 1차원적 사회 엘릴과 마르쿠제야. 자, 본문에서 마르쿠제는 몇 번째 문단 나오죠? 그래요. 여기는 3문단에 나옵니다. 3문단에서 이 내용 찾으면 되고 도구적 기술론은 엘릴 거지.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죠. 엘릴 역시 두 번째 문단이고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 누구 거야? 마르쿠제 거지. 몇 번째 문단? 3문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엘릴과 마르쿠제니까 엘릴은 두 번째 문단, 마르쿠제는 세 번째 문단이지. 그치? 근데 얘네 두 개를 묶어주는 문단은 또 몇 번째 문단이니? 첫 번째 문단이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모두 봐야 되는 거야. 여기 가기 전에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마르쿠제 가볼게요.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정치 변화에 의해 기술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예.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나와요?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는 정치적 변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 맞아. 도구적 기술론 두 번째 문단이죠. 원래 자율적 기술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적 기술론을 먼저 설명했지. 도구적 기술론에서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이 기술의 사용 방향을 결정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이게 도구적 기술론이에요. 이건 인간이 우위에 있는 거겠죠. 다음 엘릴의 입장이죠. 엘릴의 입장 몇 번째? 두 번째 문단이야.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 엘릴은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고요. 자율성이 상실됐다라고 말하죠. 오케이, 이도 맞네요. 자,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 여기 마르쿠제가 나와 있죠.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죠. 1차원적 사회는 어떤 사회죠? 비판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겠지. 어떻게 볼까요? 개별 주체가 억압에서 벗어나 내면적 자유를 보장받는다. 맞습니까? 틀렸죠?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이거 사실적 사고 내용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이 글을 잘 이해했다라는 거에서 잘 이해했으니까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물론 딱 봐도 이건 틀렸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뒤에 문단들을 좀 적어놓고 그 문단에서 찾아서 보는 방법으로 갑시다. 자, 24번이었고요. 그 다음 나 글을 또 읽어보도록 하자. 나 글 가보자. 첫 번째 문단은 항상 뭐가 나온다고? 화제나 논제야. 말할 거리가 나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봅시다. 기술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다고 믿는 철학자들은 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 기술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누구였죠? 누구였어? 본문에서 앞에서 했잖아. 기술 일반, 포괄적인 기술 일반 누구였어? 렐릴과 마르쿠제,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야. 응?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시도를 경험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다. 이거야. 야, 기술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자. 이게 경험으로의 전환이야. 이들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깐 거야. 가 있는 글들을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한 채, 기술이 만들어낸 불러일으킨 문제들에 집착한 채 기술을 외부에서만 관찰 가능한 커다란 암흑상자로 취급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여기 비판입니다. 여기는 경험으로의 전환을 믿는 철학자들의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철학적 사유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거죠. 얘네들은 경험으로의 전환을 믿는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중심 문장 어디가 되겠어요?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 여기는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 철학적 사유가 진행되어야 된다 보는 거야. 그러면 경험으로의 전환을 믿는 철학자들은 아까는 위에는 포괄적인 기술 일반이었다면 여기는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철학적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지. 좀 내용이 다르죠? 이렇게. 다음. 자, 경험으로의 전환은 기술에 대한 서술적인 접근 방식과 규범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냥 밑줄이지. 그죠? 여기 이제 경험으로의 전환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술적인 접근 방식, 두 번째는 규범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서술적 접근 방식은 이렇게 되겠죠. 서술적 접근 방식 먼저 나왔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오겠니? 규범적 접근 방법이 나오겠지. 그래서 뒤에 보면 뭐가 나와? 규범적 접근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두 번째 문단부터 봐봅시다. 자, 여기서는 경험으로의 전환, 키워드가 뭐냐면 경험으로의 전환은 개별 기술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철학적 사유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 거야. 서술적 접근 방식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술이 가지는 특징들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 치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술적 경험 방식은 개별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 치중했다는 거야. 개별 기술을 상세하게 분석한 거야. 특히 돈 아이디죠. 서술적 접근 방식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돈 아이디는 일상에서 생생하게 감지된 기술 그 자체, 곧 현성적 차원에서 기술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엔데요. 즉 세계를 인식하는 틀, 인간은 세계를 바라본단 말이야. 이 세계는 어떤 세계다 라고 세계를 바라보는 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술. 그리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였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서술적 접근 방식, 개별 기술의 가지는 특징들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 치중한 것이야. 대표적인 철학자 누구? 돈 아이디. 돈 아이디는 이를 통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할까 봐요. 인간의 틀에,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했고요. 그리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했어요. 그럼 이 뒤에 나올 내용은 뭐가 나올 거냐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한 거 또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 거. 이 뒤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진짜 나오는지 볼까요? 그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체험관계, 해석관계, 배경관계로 설명한다. 그냥 밑줄이죠. 여기 그냥 밑줄입니다. 먼저 무슨 관계가 나옵니까? 체현 관계가 나오죠.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은 체현 관계.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나오겠어? 해석 관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관계? 배경 관계가 나올 거야. 자, 첫 번째 체현 관계란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이다. 안경처럼 기술이 인간 몸의 일부와 같이 기능하는 것인데 인간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체험 관계. 두 번째 무슨 관계? 해석 관계. 이게 내신이 아니라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할 때는 이 체험 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생각보다는 체험 관계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해석 관계가 여기 있다. 이런 구조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해석 관계는 기술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관계이다. 기술이 뭐라고요?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야. 전자인민국은 기술이란 말이야.
전자현미경이 미시 입자를 탐구하는 경우 전자현미경 속에 보이는 것 바로 미시 입자겠죠? 이게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야. 기술이. 전자현미경이라는 기술이. 자, 그것은 세계에 대한 텍스트인 셈이며 인간은 이를 해석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게 해석 관계라는 거야. 기술이 인간에게 해석할 수 있는 뭘 제공해 준다? 텍스트를 제공해 준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배경관계는 기술이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환경을 구성하는데 얘가 보일러와 같이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관계다라는 거야. 기술이 인간에게 마치 환경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관계. 이게 배경관계가 되겠죠. 자, 여기는 누구 거? 돈 아이디. 기술과 뭐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해석관계, 체험관계, 해석관계, 배경관계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서술적 접근 방식이죠. 됐습니까? 서술적 접근 방식은 뭐야? 기술에 세세하게 분석하는 거야. 세세하게 기술을 분석하는 거고 대표적인 철학자가 돈 아이디. 다음 규범적 접근 방식 가봅시다. 여기 위에서 서술적 접근 방식이 기술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술이 가지는 특징들을 상세하게 분석했어. 그렇다면 규범적 접근 방식은 뭐냐? 기술이 불러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지. 얘는 뭐야? 대안 모색이야. 얘는 기술을 세세하게 분석한 거고 여기는 기술이 불러일으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야. 규범적 접근 방식에서는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기술사의 문제와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핀버그입니다. 여기도 밑줄 하나 하고 갈까요? 이렇게 기술이 불러일으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 규범적 접근 방식. 그럼 여기 했으면 위에도 해주는 게 좋겠죠. 서술적 접근 방식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다음. 자, 핀버그 갑니다. 핀버그는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핀버그가 주장한 건 대안이잖아. 그 대안으로 뭘 제시했다고?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한 거야.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한 거야. 그죠? 근데 누구의 생각을 토대로?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한 거야. 그럼 여기서는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사회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견해가 나오니까 볼게요. 요거 밑줄을 선에 미리 해놓을게. 여기다.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이 나옵니다. 얘네들의 이론은 뭐냐?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 거야. 이건 누구의 주장을 비판한 거니? 앞에서 엘릴의 자율적 기술론을 비판한 거지. 그래, 효율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들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변화 가능한 방향 중 하나가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되어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거야. 뭐에 의해서? 사회 집단의 작용에 의해서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야. 우연적이게. 핀버그는 이러한 우연성이 기술 변화에 인간의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이 기술 발달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구성주의들의 주장은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기술이 발달된 거야. 그럼 핀버그는 여기서 받아들여서 이러한 우연성이 기술의 발달에 뭐가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 기술의 발달에 인간이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개입해서 기술을 어느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본 게 핀버그예요. 다시. 자, 여기 봐. 규범적 접근 방법은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야.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작자가 누구? 핀버그지. 핀버그는 사회 구성주의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했단 말이야. 그럼 사회 구성주의자는 뭐냐?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야. 그럼 핀버그는 여기를 통해서 인간이 기술의 발달에 개입할 여지가 있구나. 그래서 인간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한 거야. 자, 다섯 번째 문단 가볼게요.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개별 기술의 발달 방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기술의 발달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만족했다면, 아까 했잖아. 기술의 발달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술이 발달하니까. 근데 핀버그는 여기서 좀 더 나가. 그래서 기술 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게 대안인 거잖아. 아까 핀버그는 위에 문단은 뭐였냐면 기술의 민주화야. 기술의 민주화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기술 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안한 거야. 이게 밑줄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개념이 나오지. 바로 무슨 개념?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 그래, 기술 코드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기술 코드란 이렇게 된 거야. 기술 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기술의 민주화가 기술 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거야. 여기서 기술 코드란 기술이 정의되고 활용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나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기술 코드인 거야. 기술이 정의되고 활용되는 방식, 또 디자인이나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즉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다 통칭해서 기술 코드라고 부르는 거야. 그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택 과정을 의식적 차원에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보다 광범위한 집단이 선택권을 나눠 가지면서 기술 발달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달의 민주화 또 나오지? 그럼 기술 발달의 민주화는 결국 뭐야? 이런 기술 코드를 어디로 끌어내는 거니?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 이게 기술의 민주화가 되겠죠. 이렇게. 자, 바람직한 방향. 그게 뭐라고? 기술 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돼. 그럼 민주적으로 바꾸는 게 뭐다? 그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택 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자라고 본 거죠. 밑줄이 좀 많아졌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 밑줄이고. 그러면 한 번만 더 이 낙을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 야, 개별 기술에 수상적으로 보지 말자. 개별 기술에 좀 초점을 맞추자. 이게 경험으로의 전환이야. 경험으로의 전환은 개별 기술의 내용과 발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철학적 사유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 거고, 이런 경험으로의 전환의 대표적인 게 서술적 접근 방식과 무슨 방식? 규범적 접근 방식이야. 서술적 접근 방식은 기술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술이 가진 특징을 분석한 거고, 대표적인 철학자가 돈 아이디야. 그래서 얘는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과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체험관계, 해석관계, 배경관계로 본 거야. 자, 규범적 접근 방식은 뭐냐? 기술이 초래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야. 그래서 핀버그는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기술의 민주화를 본 거야.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이 뭐냐? 간단해. 기술은 상호작용이야.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기술이 발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런 거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한 거야. 그래서 핀버그는 이 기술 코드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기술 코드에 대한 개념 나와 있지? 결국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택 과정을 의식적 차원에서 어느 쪽으로?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민주화가 될 것이다라고 본 거야. 됐어요? 예, 이렇게요. 자, 23번 가볼게요. 자, 1, 2호 중에 답이 하나 나오겠죠? 1번. 나는 기술 철학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술 철학, 경험으로 전하는 기술 철학이겠죠? 유형별로 분석한 거 아니고 각각의 장단점도 안 나오지? 얘는 틀렸고요. 2번. 특정 기술 철학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소개하는, 두 개가 상반되니? 여기 경험으로의 전환이 되게 두표적인 사람이잖아. 상반된 게 아닙니다. 절충적 견해도 안 나오고요. 5번. 기술 철학이 주목하는 측면을 제시하고, 어떤 측면이었죠? 얘네들은 경험으로 전환이 주목하는 측면, 어떤 측면? 포괄적 기술 일반이 아니라 개별적 기술. 그죠? 요거에 초목을 맡고. 대표적인 학자들 누구랑 누구? 누구랑 누구? 도나이디랑 핀버그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5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논지전개 방식이니까 이렇게 풀면 풀 수 있어요. 좀만 힘내.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일단 보기 박스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 보기 박스가 본문 어디에 내용을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야. 자전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사용자와 기술자들이 자전거의 용도를 각기 다르게 파악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자전거가 만들어졌다. 앞바퀴가 큰 자전거는 자전거를 스포츠용품으로 파악한 사람들이 선호했고 앞뒤바퀴의 크기가 같은 자전거는 자전거를 장보기용이나 대중교통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를 장보기용이나 교통수단으로서 더 선호하게 된 거야. 자전거를 장보기용이나 교통수단. 결국 자전거의 디자인은 앞뒤 바퀴가 같은 크기로 고정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술 코드가 이렇게 발달한 거지 뭐에 의해서? 공론의 장애에 의해서 가보자. 근데 이게 본문에 어디 있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키워드는 어디서 찾아? 선택지에서 찾습니다. 봐요. 여기는 도나이디, 여기는 사회 구성주의자, 여기는 핀버그가 됐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 도나이디 가보자. 도나이디는 기술을 어떤 관점에서 봤죠?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적 틀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야. 도나이디, 자전거가 사용자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겠군. 사용자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거 무슨 기능? 무슨 관계? 본문에 찾아. 무슨 관계? 체현 관계. 맞죠? 체현 관계. 다음 도나이디는 자전거의 바퀴의 크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보았겠까? 이거 무슨 관계야 얘는? 해석 관계지. 그러면 기술이 인간이 평소에 보지 못한 텍스트를 보여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자전거가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제공해 주는 거야? 봐봐. 자전거의 바퀴 크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야?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전거의 바퀴는 그냥 눈으로도 보이잖아. 해석 관계가 되려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걸 보게 해주는 게 기술인 거야. 얘는 틀렸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사회 구성주의자들아. 구성주의자들은 뭐냐면 이런 기술이 발달하는 건 뭐에서 발달된다고?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잖아. 그래서 고정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죠. 사회 과정, 합의. 핀버그, 자전거의 앞뒤 바퀴 크기, 자전거 용도를 기술 코드로 보았겠고. 맞죠? 자전거의 디자인을 선택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게 바로 민주화가 되겠죠. 기술 코드의 민주화.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27번 먼저 볼까요?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 이런 건 서술형이라고 생각해야 돼. 기술의 의미를 먼저 봐야 돼. 즉, 기억의 의미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야 되겠죠. 기억은 암흑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암흑상자. 응? 왔다. 여기까지야. 취급했다. 암흑상자로 취급해왔다. 여기까지. 자, 암흑상자로 취급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앞을 봐야 되겠죠. 자, 얘는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한 채, 기술을 어디에서만 본 거야? 외부에서만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기술 철학자들은 뭐니? 포괄적 기술 일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커다란 암흑상자로 취급했다는 얘기는 겉에서만 보고 그걸 부정적으로 판단한 거지. 이게 겉에서만 보고, 자, 겉에서만 보고 기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렇게 해야 돼. 자, 답이 나오나요 그러면? 겉에서만 보고 판단하는 거 몇 번? 기술 겉에서만 본 거잖아. 그래, 4번이지. 기술을 겉에서만 본 거야.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그래서 포괄적 기술 일반으로 보고 그게 만들어낸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춘 거지.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나온 게 경험으로의 전환이잖아.
포괄적 기술 일반이 아니라 개별적인 기술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 항상 얘는 앞에서 그 의미를 받아와야 돼. 키워드를. 이거 자 거의 다 왔어. 자 풀어봐 이거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 근데 실험이 안 돼요. 하나씩 맞춰봐봐. 몇 번? 3번. 빠르게 세밀하게잖아, 그죠? 세밀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고 뭐 밀도 있게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3번은 틀렸죠. 3번이고요. 자 마지막 한 문제.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어?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좀 빠르게 하면 안 돼요? 돌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오늘 체육대회가 재밌었나 봐요.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이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잖아. 그러면 누가 본 거야? 윗글을 바탕으로 본 거야. 그래서 윗글의 입장에서 기억을 본 거거든요. 그럼 보기에 윗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돈 아이디, 마르쿠제, 엘릴, 핀버그, 엘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자 좀만 더 집중해봐.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야. 자, 돈 아이디는 어떤 사람이죠? 돈 아이디가 주장한 건 뭐예요? 인간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뭐가 영향을 미친다? 기술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본 사람이지? 자, 볼까요? 돈 아이디는 기술이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명확하게 맞죠. 왜? 인간의 인식의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니까. 얘는 맞고 돈 아이디만 맞아요. 일단 마르쿠제 가볼게요. 마르쿠제 얘는 고전적 기술 철학자지. 마르쿠제가 주장한 건 뭐죠?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 이거지. 기술이 인간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1차원적 기술, 1차원적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기술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는 거거든. 그럼 기술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된 적이 있나요? 본문에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활용됐던 적 있죠? 언제야? 산업혁명? 응, 그래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죠. 다음. 니은 엘릴과 달리라고 했잖아. 잘 봐. 엘릴과 달리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했다. 즉 엘릴은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엘릴은요.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했다. 맞습니까? 엘릴의 주장과 얘가 맞아요? 틀려요? 엘릴을 봐야 되겠죠. 자, 엘릴은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문단이지. 자, 두 번째 문단에서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했다. 나옵니까? 두 번째 문단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근데 이게 틀렸다는 말도 못 찾는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려우냐면 엘릴이 거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엘릴은 마르쿠제랑 합쳐서 무슨 철학자죠? 고전적 기술 철학자지. 그러면 고전적 기술 철학자에 대한 내용은 또 어디 나와 있지? 가의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을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문단 가봐. 그럼 첫 번째 문단 가면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했다. 나옵니까? 여기도 안 나와요. 그럼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원래.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여기선 답이 나오겠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키워드를 찾아야 되잖아. 이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잖아. 자, 어디 나오냐면 나 문단에서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을 뭐 해요?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지. 자, 뭐라고 비판합니까? 그들을.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했다라고 나와 안 나와?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엘릴의 주장에 맞아 틀려? 엘릴의 주장이야 아니야? 엘릴의 주장이 맞지? 그지? 근데 엘릴과 달리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근데 뒤에도 보면 핀버그는 뭐야? 과제지? 과제. 엘릴은
정치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거 정치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본 건 엘릴이 아니라 누구였죠? 정치적 변화로 마르쿠제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릴과 달리라는 말을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엘릴과 달리도 맞고 핀버그도 맞고 이렇게 돼. 근데 답이 이제 3번이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니은 한번 가봐. 니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답을 못 찾았어 우리가. 만약에 못 찾았어. 세모하고 넘어갔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봐야 될 거잖아. 니은 여기야. 기술의 의의는, 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자연과 맞서는 자유이다. 즉 인간의 일상생활을 쉽게 하고 인간을 빈곤, 위협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기술의 의미이다. 기술은 동물처럼 자연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인간을 어떻게 한 거야? 해방시킨 것이다 라고 보죠. 기술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거 기술을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기술을 긍정적으로 본 거지? 그래요.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야. 자, 그럼 여기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초래라는 말은 어떨 때 쓰죠? 불러온 거야. 긍정적일 때 써? 부정적일 때 써? 부정적일 때 쓴 거야.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돼? 3번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분명히 본문에 있단 말이야. 도나이디, 마르쿠제, 엘렐, 핀버그 이거. 여기를 찾는 게 우선이야. 근데 여기서 못 찾았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못 찾을 땐 그때 가서 니은을 봐도 돼.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엘릴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안 나와. 엘릴이 두 번째 문제 안 나오잖아. 그러면 엘릴과 마르쿠제 주장을 포괄하는 게 어딘지도 찾아봐. 그 위에까지. 그래도 안 나와. 그럼 그것에 대해서 평가 내리는 문단도 찾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일부러 좀 찾아봤어. 세 군데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나요? 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